오늘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시간 동안 민주당에서 고함이나 야유 이런 게 없었고요. 여야 의원들이 조용히 경청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신데요. 윤희석 대변인, 지금 여야 의원들하고 악수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입장을 하면서 악수를 하는 모습은 조금 이례적이었어요. 예, 저도 원래는 이렇게 대부분 그냥 들어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정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오시면서 저렇게 인사하는 장면을 많이 봤는데 오늘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이 시정연설에 지난해와 달리 참석도 하셨고 별다른 물리적인 행위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야당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차원의 악수 아니었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내일쯤이면은 어떤 의원들하고 얼마나 길게 악수를 했고 어떤 의원은 어떤 표정을 지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좀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해서 악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민생에 올인하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옳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사실 2달 전에는 이념 전쟁을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지난 강서구 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의 힘이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국정 운영 기조에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민심을 읽고 계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정연설을 에서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연설 내용과 별개로 이런 행동의 모습, 태도의 모습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듯해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람직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의 그 골자인 핵심 내용에 있어서는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또 보이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위기에 봉착한 현재 대한민국의 그 문제를 협력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맺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여전히 일방적인 소통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제 곳곳에서 이제 인사를 나눈 뒤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제 박수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야 분위기가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 저는 조금 전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입장할 때 가장 먼저 악수한 사람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네. 상징적인 장면이죠. 예. 두 분 아직 제대로 만나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끝난 지 1년 반도 훨씬 지났는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두 분이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하시기를 바라는 여론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제 여건이 안 돼서 두 분이 만나지 못한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찌되었건 분위기가 좀 무르익는 조금은 많이 다른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시정연설 그리고 저 야당 의원들과의 악수도 상당한 물리적인 접촉입니다. 악수를 통해서라도 전해지는 마음과 마음이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협치의 어떤 기반이 돼서 결국 민생과 우리 국민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기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본회의장 곳곳을 돌면서 의원들하고 상당히 이제 긴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스킨십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오후에는 또 이제 여야 상임위원장들과 오찬을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지금 악수하고 있는 모습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앞서 본회의장 입장 때 이재명 대표와 가장 먼저 악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퇴장을 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가 같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전 환담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얼마나 얘기가 오갔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잠시 뒤에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민주당 분위기를 좀 얘기해 보면 피켓 시위하고 침묵 시위는 했는데 본회의장 안에서는 야유나 고함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여야가 협치하고 상생하는 그런 정치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 여당인 그리고 정부인 대표인 대통령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호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야당의 또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정연설 전체의 분위기는 국민들께서 원하던 그림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시정연설 내용으로도 좀 잠시 들어가 보면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이 긴 시간 할애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총력 대응하겠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정연설의 상당 부분을 경제와 관련된 말씀으로 채웠는데요. 그 이유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결국 물가입니다. 물가. 경제 문제라고 하면 물가. 그리고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부담되는 어떤 대출금에 관한 이자 지급 문제. 이것이 결국 생활비 차원에서 보면은 그냥 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올라버리면 엄청난 부담이 되잖아요. 지금 고금리 상황은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금리 정책은 한국은행이라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재정 정책을 통한다든지 뭐 금융 정책을 통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뭔가 민생에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결국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 상황의 위중함을 잘 알고 계시다. 그래서 민생을 화두로 한 그런 시정연설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앞서서 코로나 관련해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잘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민생 이 대책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뭐 큰 이견이 없이 힘을 합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합쳐야 됩니다. 예. 하지만 이 내용면에서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대한민국에 닥쳐온 것은 모든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예. 것이지 않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어 있고요. 투자 심리 뭐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수출이 지금 뭐 거의 막혀 있는 이런 상황까지 나오는 지표들이 여러 군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도 잘 알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이번 예산안에 있어서 정말 민생을 살리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중에 사실 실핏줄처럼 흘러야 되는 지역 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을 예. 민주당에서는 다시 살려내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청년 예산, 일자리 예산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삭감된 부분 그리고 아까 길게 설명을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R&D 예산 3조 원 이상을 삭감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그 예산을 살려서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좀 교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무엇보다 부자 감세를 했습니다. 그 점에서 60조 이상의 세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 점을 교정하지 않고 없는 세수 중에 나누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사실 민주당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도 한정돼 있는 재원 중에 이것을 얼마나 더 공정하게 배분해야 되는지의 역할은 행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심사하는 역할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부안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본회의장 입장하면서 가장 먼저 악수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문 쪽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랑 네. 다음에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국제적인 위기 속에서 여야 이제 협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했는데 앞서 저희 취재 기자도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지만 오늘 협치라는 두 글자가 나올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였는데 협치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협조 아니면 협조. 뭐 초당적 예. 협력, 협력. 뭐 예.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뭐 협치냐 협조냐 어디에 방점을 두고 예를 들어 협조면은 뭐 여당 위주가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결국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는 뭐 동일한 해석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야당의 도움 없이는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 수 없다는 것을 1년 반의 국정 경험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너무 잘 아시는 것이고 예. 또 지금 이 상황이 전례 없는 국제적인 위기가 막 겹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여러 개가 터지고 있어요. 금리가 30년 만에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변수들이 발생을 했죠. 그렇다면 더욱더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뭐 협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야당과 협치해서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하는 필요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표현 방식은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야당과의 동행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야당과의 동행을 이제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
오늘 이제 기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전 환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이제 잠시 뒤에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왜 아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어서요. 지금 민주당이 그러면 여야 대표랑 대통령 같이 만나자 이렇게 제안한 상황인데 언제쯤 답변이 나올까요? 일단 그동안 뭐 두 분이 제대로 만나시지 못한 이유는 그 치열한 대선 과정을 통해서 서로 사람인지라 가질 수 있었던 어떤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 그런 것이 대통령과 1대1로 만났을 때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해석,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죠. 예, 잠시만요. 지금 나오는 게 오늘 상황 맞는 거죠? 사전 환담 장면이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른쪽에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여야 대표랑 대통령 그러면 셋이 만나자 이렇게 지금 제안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전부터 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거의 7차례 이상 요청을 해 왔는데 그럼에도 수용된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은 이후에 민생을 중심에 두고 협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야당의 협조를 받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 사실 야당을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그것의 가장 중심은 여태까지 지금 1년 6개월, 8개월 가까이 되는 이 현 정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야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에 대한 태도, 기조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만나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말씀 중에 어떤 한 수사에 대해서 1년 이상 수사를 계속 끌고 검찰에서 계속해서 턴다. 뭐 이렇게 한 경우를 정치 보복이다라고 규정한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야당에서 보고 있는 정치 보복, 그 정적 죽이기에 대한 것을 올인했던 부분에 대한 그 사과나 반성도 저희는 촉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태도의 변화가 있고 그 이후에 3자 회담이 성사될 경우에 진짜 이 말씀하신 것이 행동이 따라주는구나 이렇게 신뢰가 쌓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오늘 짧은 사전 환담 자리이기 때문에 뭐 깊은 얘기가 오가긴 힘들겠지만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장시간 이렇게 얼굴을 맞이한 거는 상당히 뭐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공간에서 그러니까요. 지근 거리에서 그래도 저렇게 꽤 긴 시간 동안 함께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사실은 저런 장면이 일찍 나왔어야 하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상황이 없었던 그 상황이 안타깝고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게 그럼 여야 3자, 여야 대표 포함한 대통령과의 3자 회담이 언제 성사될 것이냐. 전향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계기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분위기가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요. 그 예산안 심의도 하는데 절대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지금 국정이 잘 갈 수가 없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금리 상황이라든지 이 국제적인 어떤 위기, 안보 위기 여기에 더해서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 정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이 두 분이 어떤 식으로든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긍정적으로 오리라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당무에 오랜만에 복귀하면서 또 이제 민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야가 뭐 핵심 키워드 민생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좀 공통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찾아가야 되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이 불경기에 대한 위기 그리고 불안함을 해소해야 될 것이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에서 야당이 뭐 여당의 발목 잡기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뭐 야당도 이전부터 계속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민생 예산을 뭔가 더 적극적인 그런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 점에서의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한다고 해도 민생 중심에 놓은 그런 재정 예산에 대한 확보는 뭐 여야 협치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견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런 점을 어떻게 좀 더 협의 테이블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 부분에 여당과 대통령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대통령이 바뀌겠다 이런 또 각오를 밝혔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만날 계기가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좀 추상적인 것 같고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움직여야 그게
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결국 이제 당에서 예. 당에서 강력한 건의를 해야 되겠죠. 이념한 혁신위원장이 인터뷰에서 본인 개인 생각을 전제로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꺼냈어요.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당 입장에서도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상황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이 만남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어떤 의제를 가지고 만난다는 것은 뭐 국가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이 성숙되어야 한다. 근데 상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위기들 이런 것을 안고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당과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그 상황 인식이 비슷하다면 그 만나는 지점에서 세 분의 어떤 회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네. 사전 환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